느껴져.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 길. 안녕 고마웠어. 짧았던 너와 나의 계절 끝은 또 하나의 시작. 잔뜩 배낭을 맨 작은 어깨를 두드린다. 이젠 떠나야 할 시간. 수락분 시간의 강을 건너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그대 작은 별이 되기를 망설였던 나의 서툰 노래 이젠 할 수 있어.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 길. 행운을 빌어요. 빛나기 시작한 별 세차게 부는 바람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오랜 시간이 흘러 쓰러질 듯 벅찬 날 이 서툰 노래가 닿기를. 긴 여행의 날들 끝없는 행운만이 그대와 함께 이 길.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죄송해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몇 번 좀 여러분을 찾아뵈려다가 못 찾아뵀었던 그러니까요. 날이 있었죠. 또 좋은 날도 있었죠. 사실 누리호 발사 때문에 저희가 특보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프리데스크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결방을 하고 어제는 또 제가 저의 내부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결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쉽게 저희가 이틀 정도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렇죠. 그 덕에 그 덕에 저희가 300회를 어떻게 챙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이 300회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가 딱 미뤄져가지고 오늘 300회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직접 당일날 축하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 초가 불타고 있으니까 네. 초부터 네, 한번 좀 끄세요. 불어주시죠. 어디서 예. 타는 아, 냄새가 손으로 나나? 이렇게. 예. 아 여러분 같이 박수 좀 쳐주세요. 이거 방송 사고인데 이거 어떻게? 야야 됐다. 예. 아이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300회 동안 여러분 항상 저희와 함께 7시부터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즐겁게 방송할 수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새 타이틀 보셨나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300회 기념으로 새로운 타이틀을 짜잔 하고 선보였습니다. 오. 네. 보통 프로그램들이 좀 오래 하면은 그 초심을 잃고 그럼요. 쇠퇴기를 겪고 그럼요. 진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프리데스크는 그럴 틈이 없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이 신기해요. 저도 진행자로서. 네. 장풍으로 코로나 때문에 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풍으로 껐어요. 근데 제가 장풍 실력이 좀 부족하네요. 300회 특집이라고 여러분 꽤나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미닝 JTV 300돌이라 신이 났네. 홍수표님 소방관 불러 하셨어요. 예. 오늘 신청곡을 네. 잠깐 안내해드리면 네. 지그시님이 신청하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생각나는 노래라 신청합니다 라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새로운 타이틀을 컴퓨터 그래픽팀에서 이승현, 조한결님이 제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신 방종혁 영상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타이틀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당분간은 계속 프리데스크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를 아마 의미하는 바겠죠? 마이크 송님이 졸렸는데 잠이 다 깬다고. 이 호들갑스러운 300회. 네. 아유 미라클님 또 길게 또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네. IM 소니님이 역시 MBC CG팀 클래스 엄지척 해주셨어요. 오늘 신청곡이 장학퀴즈 생각난대요. EBS 장학퀴즈 끝곡이라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두목님도 저 머리띠하고 나오나요? 왜 제가 사냐고 한번 노치호님께서 씌워볼게요. 예. 쓰실지 모르겠지만 러블리 인나님이 머리띠 탐난대요. SBS 이님이 오늘 생일이신가요? 생일 축하를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다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든 축하하면 좋죠. 그럼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반갑습니다. 새 타이틀이 트렌드에서 예쁘다고 이사나님께서 바꾼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장식이 싸구려라고요? 코코 둥절님. 이거 그래도 나날이 발전하는데. 7만 원어치면 진짜 비싼 장식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반전 있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예, 제가 딱 500분 오시면은 다음 코너 넘어가려고 살짝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492명. 네. 부두목님 머리띠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500분 넘었고 네. 이제 저희 부두목님을 뵈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 수다 매주 화요일 따끈따끈한 현안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윤효정 기자, AKA 부두목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00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찾아오겠어요. 어차피. 299회를 진행하셨는데. 원래 300개를 가져가실 뻔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라의 경사에 힘입어서 네. 또 애사심 강하게 출입증도 딱 걸고. 이게 출입증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걸고 다녔는데 분실하면 또 추가 비용을 내고 또 제작해야 되고 이게 그쵸. 저희 분실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네. 네. 이게 출입증이 그냥 신분증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MBC에 오면은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작 비용의 실비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실 이후에 늘 착용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벨라님이 부두농님도 머리띠를 하셨어요. 머리띠 한번. 제가 하면 머리띠가 부러지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근데 머리띠 쓰고 정치 수다하기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색깔이 또 네. 공교롭게 파란색, 빨간색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뭐 하나를 택하기가. 제가 어떤 걸 선택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진짜. 네. 저희가 큰 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네.
예, 아이 미스터 존님 네, 프리데스크 진행 반짝반짝 좋다고. 프리데스크 진행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계속 출입증은 메고 시작하시는 제가 건가요? 뭐 계속 메고 있는 지금 또 벗는 것도 알겠습니다. 뭐 애사심 강한 MBC 네. 직원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지금 뭐 정치 수단은 제가 생각할 때 내년 대선 때까지는 어쨌거나 대선 얘기 계속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대선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뭐 우선은 민주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사실 정치 수다 할 때마다 이게 이재명 지사라고 해야 될지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됐었는데 저는 일관되게 모든 후보들을 다 후보로 하자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후보로 했었는데 이게 뭐 기사마다 또 뭐 기자들마다 프로그램마다 이 지칭하는 이게 달랐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는 정말로 그냥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제 경기지사를 사퇴를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섰는데요. 어제 마지막 출근이었죠. 네. 어제 출근길에서 이재명 후보가 맡은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대선 후보로 중간에 사퇴하게 된 거에 대한 이제 얘기일 거고요. 네. 그러면서도 재난 기본소득, 청년 수당, 공공산후조리원, 배달앱 이런 대표적인 정책들을 다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출근길 이재명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의 대장동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돌파를 자신했습니다.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소방본부와 도의회를 방문한 뒤 27일 낮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문서에 마지막으로 결재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 시킨 다음에 네.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일산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제 안 하셨으면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네. 돌돌돌 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결제하고 가셨더라고요. 아, 깔끔합니다 아주. 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죠. 네, 이게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공식 만남으로는 처음이었는데요. 후보를 확정한 지 딱 16일 만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후보 선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역시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가수입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도 해주시고요.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또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을 언급하며 모질게 했던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넥타이도 안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일단 뭐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있어서 정치적인 얘기를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여당 지지층을 상당히 결속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원팀이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낙연 또 전 대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렇죠. 오늘 정세균, 정세균 네, 전 네. 총리 만나고 내일은 또 추미애 맞아요. 전 장관도 그러니까 만나고 원팀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약간 뭐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그렇죠. 조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 경선 중에 서로 본의 아니게 흠집내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인 이렇게 원팀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는 건데 네.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상대팀 선수가 정해졌으면 누가 저 선수를 이길 것이냐 요게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좀 했다면 이제는
상대당 후보가 정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붙으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침 어제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가 됐어요. 네. 토론회는 역시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왕처럼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 2대2 구도도 재현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공매도 폐지 공약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급진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강하게 맞서지 않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정도 금지해도 괜찮을 거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 같거든요. 유 후보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정통하니까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와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때론 칭찬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조기 대응 능력 그리고 확고한 한미 동맹의 신뢰, 정보 공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댓글 중에 코코님께서 지영 누나 뒤에 반짝이 좀 없애봐. 안 그래도 눈부신데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훈훈해요. 근데 화면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회 되면 한 번씩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짝반짝 좋네요. 네. 뭔가 파티 분위기도 나고. 그러니까요. 밖으로 할로윈까지 쭉 올라가니까. 갈까요? 올해는 이거 붙이고 그냥 가도 그냥 쭉 갈까요?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은. 예. 토론회 영상 보고 오셨고 네. 딱 보니까 약간 2대2로 나뉜 지금 경향이 딱 보이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네. 네. 다음 달 5일에 이제 국민의힘도 최종 후보를 선출하죠.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50% 합산해가지고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11월 5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네. 여론조사 5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문항을 두고도 사실 유력 후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해요. 입장 차가 좀 있거든요. 그쵸. 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해진 상태니까 이 이재명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를 각각 넣어서 가상 1대1 대결을 해보자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후보 이런 식으로 이제 4번을 묻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누구냐 4명 중에 한번 골라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을 고르는 사지선다형을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좀 예민했던 부분입니다. 네. 저스트런님이 효정 누나도 예쁘세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전 칭찬에 약해가지고 이러면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사실. 디헵제이님은 반짝이가 누나들 덕보네요. 아유. 다 죄다 근데 누나들 얘기밖에 없어. 내 얘기 없나요? 이렇게 편파적입니까 유튜브요? 여러분 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예, 다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제 질투가 나가지고 좀 읽어봤어요. 아니 뭐 색깔도 비슷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김민아 아나운서. 아닙니다. 또 제가 남겨달라고 남기시면 또 읽기 좀 민망하니까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아니 이게 경선의 룰이라는 게 서로 좀 예민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 또 유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오늘 정해졌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계속 그동안 얘기가 나오다가. 네, 오늘 정해졌는데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서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아까도 뭐 민주당 얘기할 때도 원팀 얘기 나왔지만 보통 만장일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
실제로 안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장일치가 좋죠. 네. 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라고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겠죠. 그랬더니 질문 내용을 공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공개한 적이 없고 다른 당들도 공개 안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설명을 놓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쨌거나 4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놓고 그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네. 아마도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사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해봐야 알죠.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누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윤효정 기자의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치 분석가들이 지금 요 오늘 나온 멘트들을 보고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분석했을 네, 때 맞아요. 사지선다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밀로버 TV님이 김민호 하나 엎드려 절 받아보자. 하지 마세요. 네, 예. 김보라님이 원래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쭌쭌이님도 잘생겼어요. 그다음에 공사판 TV님이 민호님은 그냥 멋지지. 예, 거기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저보다 칭찬에 더 약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약해요. 몸둘바를 모르시네요. 네.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국민의힘 소식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소식이 있죠. 그렇죠. 댓글로도 이미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네.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가 벌써 꽤 됐어요. 지난 20일에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정신과적으로 안티소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윤영 씨가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됨직하죠. 될 수 있죠, 충분히. 네. 근데 그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또 직업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전문가가 진단도 없이 이런 말을 해도 되냐. 그리고 진료를 했다도 더 문제죠. 그쵸. 개인 정보, 왜냐하면 개인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사 윤리를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공격은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가 앞장섰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소시오패스라는 정신질환 증세를 언급한 겁니다. 소위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후보가 거부하면서 생방송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입장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신과 전문의가 나섰다는 점에서 흔한 막말 시비를 넘어 의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에선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공적 인물의 정신 보건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면 그냥 욕을 한 것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과 전문이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강윤영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제 아내가 허위 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배우자의 외조나 내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좀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결혼 안 하셨으니까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 배우자의 어떤 외조나 내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그때 막 유행할 정도로 사실은 배우자의 힘이 사실 적지 않죠. 실제로 배우자들이 뭐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요즘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잡음이 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고 오늘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일단 배우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 나의 배우자를 내치고서는 뭐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배우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이 이게 이미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그라들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사안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뭐 아까 뭐 영상에서도 골드워터 룰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 배우자분이 직업적인 윤리 때문에도 더 논란이 더 되는 것 같고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배우자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근거를 어떻게 될 거며 사실은 저희가 영상에서 저희 정치인사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사과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의외의 발언을 해서 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서 허이로 아나운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선배님이잖아요. 네. 웬만해서 당황하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그 처지라면은 저기는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허 변호사도 좀 흥분한 상태에서 제작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제작진 권유로 자리를 빠져나갔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꼭 자리를 그냥 뜬 것처럼 비춰지니까 또 그것도 좀 약간 그런 오해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MB 뉴스에서도 이거 아이템 다뤘는데.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저러면 정말 두 분은 안 싸우실 거죠? 저는 이 뭐랄까 싸울 만한 싸움력이 없습니다. 평화주의자. 네, 평화주의라기보다는 싸움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힘들어요. 네, 저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은정님은 실제 방송에 계셨었나 봐요. 댓글창도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한송님이 허이로 하나 당황하는 거 처음 본다고. 정말 그 많은 스포츠 중계를 하고 그 많은 상황을 겪어봤는데 그렇게 당황스러운 모습은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컨트롤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예 안 되니까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논란이 좀 사그라들직한 시기인데 요거는 진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이런 게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선거의 재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제 조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 말이며 행동이 결국은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지율도 출렁하거나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마침 또 MBC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MBC가 여론조사를. 중요한 타이밍에. 여론조사한 시기가요.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국감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던 딱 그 시기쯤 주말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년 대선이 사자 대결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여기 이제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모두 포함시켰거든요. 저희 그래픽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올 경우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9%, 홍준표 후보가 35.6%, 심상정 후보 6.3%, 안철수 후보 5.2%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홍준표 후보 불과 0.7% 차이,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재명 후보 37.3%, 윤석열 후보 31.1%. 이 격차가 오차 범위 최대치가 6.2%포인트인데 딱 6.2%포인트. 네. 네, 오차 최대치만큼 이제 벌어졌고요. 그리고 네. 심상정 후보 6.2%, 안철수 후보 7.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보면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봤더니 이재명 36.3, 유승민 19.2, 심상정 7.1, 안철수 11.5% 이렇게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37.2, 원희룡 25.4, 심상정 5.7, 안철수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네. 가상 사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은 지금 조사 결과를 보였고 네. 내용을 조금 바꿔보면 결과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표심이 굳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질문하냐가 예민할 정도로 질문 조금 바뀌었더니 또 약간 다른 내용도 나왔거든요. 네. 이번 어떻게 물었냐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 중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서 고르는 이 방식의 설문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네. 그래픽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38.9, 윤석열 후보 28.8, 네. 유승민 후보 8.4, 원희룡 후보 4.7%로 홍준표 후보가 이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지금 4명 중에 사지선다는 걸 사지선다, 네. 선호한다고 했는데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1%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거의 2배 이상 앞선 걸로 나타났어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37.4, 윤석열 후보가 49.8%로 또 윤 후보가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 한 번 더 계속 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봤더니 38.6 대 43.7.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한데 5.1%포인트 차이로 앞섰어요. 네. 반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했더니 42.7 대 38.7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4.0%포인트 차이로 우세했거든요. 네. 그다음 이재명 대 유승민은 40.9 대 30.4, 이재명 대 원희룡은 42.8 대 3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사실 1대1 가상 이 방식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좀 선호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홍준표 후보만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죠 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네. 네. 다다음 주면은 정치 수다에서도 완벽하게 후보들이 결정돼서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방금 전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 수다 정말 알차게 윤효정 기자와 떨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예. PPT도 바뀌었네. 중간부터 안녕하십니까. 바뀌었네요, 저희가. 예. 저희가 뭐 많이 준비하셨어요. 요세프 기자입니다. 준비하셨잖아요, 같이. 아니 저는 뭐 전혀.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상파에서 지금 품격 떨어지게 지금 반짝이를 달아놓고 뭐 하시는 말씀이세요, 겁니까, 지금? 이거 한번 쓸까요? 아니 이거 써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이게 새마을 모자도 쓰셨는데 이 정도야 뭐 충분히 소화하시죠.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그 머리띠가 아니고 여기를 눌러주는 마사지 가지고 있네요. 네, 머리가 커가지고. 예. 정말 찰나의 순간. 400회 때는 좀 점잖게 합시다. 우리 좀. 근데 이런 것도 기대하시잖아요. 예.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불 끄는 것도 모르세요 지금 어떻게 끄는지. 한 번만 더 누르면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300회를 쭉 달려오는 이 과정에서 많은 또 우리 팬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럼요. 네.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하고 여기까지 온 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도 항상 뭐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튼 끝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데스크가 언젠가 끝은 있겠죠. 예. 일단 어제 저희가 못했잖아요 방송을. 근데 뭐 말씀을 뭐 드려도 되죠?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저 성정 기자가 백신 맞으시고 약간 몸살이가 약간 있는데 사실 방송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300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푸터 팬분들한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셔도 된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네. 어제는 좀 그렇죠. 아쉬우셨겠지만 네네. 오늘 저희 방송하는 거 보시면은 충분히 납득하실 것 같아요. 후코동절님은 안 놀고 했으면 800회라고 하는데 작년 6월 29일에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 이분 다시 또 저 차단해서 또 한 곳에 모아드려야 되나 또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고. 네. 김정님이 아까 머리띠가 새마을 모자보다 낫대요. 네, 마중물님이 그 댓글을 싫어하십니다. 네. 귀염복잡하다고 의외로 어울려서 놀랐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삐까번청님이 내가 300번을 봤다니 그게 믿기지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 푸터팬 여러분 소감이군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분은- 너무 아름다운 소감이네요. 네. 하여튼 뭐 본방 사수도 하셨을 테고 녹화도 보셨을 텐데 아무튼 뭐 저희는 계속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퀴스트 산책을 또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또 스포 전문 방송이니까. 아 그럼요. 네. 오늘의 스포. 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어제 자막에 잠시 뒤라고 해놨는데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늘 밤 안에 된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어요. 2시간 반 정도 신문이 있었는데 뭐 취재진을 이제 그 들어가면서 만났는데 송 검사는 이제 뭐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고 아무래도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어떤 방향 향배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지병으로 뭐 사망을 했습니다. 네. 향년 89세라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씨와 함께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민정당 후보로 1987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호가 보통 사람 노태우. 그렇죠. 네네네. 보통 사람의 시대. 네. 보통 사람치고는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닌 삶을 사셨죠. 그렇죠.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자체가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렇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10월 26일이라. 그러네요. 네. 네네네. 자, 근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뉴스를 오늘 이제 뭐 좀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재임 당시에는 외교적인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했다라는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했었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접종자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정부가 그 음성 확인서를 최소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위험 시설을 갈 경우에는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수시로 사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 최소화할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세 미만 그다음에 아나필라식스 반응이 있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심근심낭염 환자 같은 분들은 이분들은 맞고 싶어도 사실 맞을 그렇죠. 수가 없는 못 맞는 분들이잖아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상자도 제외가 됐고 식당, 카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음성 확인서가 없이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단계적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2월 중순부터는 저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음성 확인서 의무화를 이제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을 넘으면 DSR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이게 DSR이라는 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네네. 원래는 내년 7월부터 하기로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건데 저 사실은 뭐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제가 오늘 기사 볼 때 좀 이해가 쉬웠던 거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는 원리금 내는 그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를 좀 더 부담이 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0.5초 토끼님께서 DSR이 카메라 아니냐고 하시는데 DSLR 저랑 비슷하신 이분 제가 보기에 40대 아재 개그를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예. 자, 스토킹 처벌법 시행한 지 첫 주에 451건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451건은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지난 와, 21일부터 25일까지를 집계한 건데 하루 평균 113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계속 뭐 눌렀던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이제 처벌이 강화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흉기 같은 거를 이제 휴대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중대 범죄의 좀 강력 범죄 전 징후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좀 처벌이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그 것 스토킹 범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럼요. 네. 사실은 스토킹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사실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막만 보여드리면 네. 일본 공주 마코 공주의 결혼을 하고 오늘 이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신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떠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일본인들 두 가지 시선 저희가 준비했고 네. 그다음에 마그네슘 대란이 지금 중국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오.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11월에 멈출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혜인 특파원이 네. 준비했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그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다 성지영 팀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왔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푸터팬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내일 안 하나요? 아니. 300회니까 네. 400회까지 또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30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